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귀여운 캐릭터가 하나 추가가 됐죠? 네, 여러분들 약간 밋밋하실까봐 제가 추가를 해봤고요. 어, 지금부터 다시 이제 형용사,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번 파트는 형용사 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 항상 그 기본적인 게 있었죠? 영어에서는 이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절이 있다 그랬죠, 그죠? 명사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형용사라 해가지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형용사라고 해가지고 다를 게 없고요. 일단 형용사도 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함은 투부정사가 형용사 자리에 쓰인 경우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 예문을 봤더니 She's a friend 에서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고요. 잠시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자 그러면 그 뒤는 뭐냐 이 friend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용도입니다. 네, friend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to help me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얘는 나를 도와줄 친구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형용사 구에서 투부정사 구였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현재 분사나 아니면 과거 분사. 뭐 쉽게 말하면 이제 ing랑 이제 pp 이렇게 있겠죠? 자, 예문을 바로 보시면 I saw a crying baby. 나는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 그래서 crying baby를 뒤에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앞에서. 자, 근데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나는 강가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봤다. 네, 강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고 돼 있죠. 얘는 이 통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이비를 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두 번째 예시는 왜 뒤에서 꾸며주냐? 도대체 다른 거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베이비랑 크라잉 사이에 I saw a baby니까 뭐 who, was 요런 게 이제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요런 게 생략돼 있으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crying in the river는 뭡니까? 얘는 이제 구잖아요, 구. 자, 영어에서는 명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감히 형용사가 길어? 형용사가 길다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rying in the river 이렇게만 꾸며주면 뭡니까? 형용사 구가 꾸며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who was까지 통째로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 대명사 즉 주어가 있고 was 동사도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이제 절로써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세 번째도 사실 똑같은 거죠. 그죠? 더 man을 뭡니까? studying English in the classroom이 이렇게 너무 기니까, 구니까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뭔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긴 형용사는 명사 뒤로 빼준다. 왜? 영어에서는 명사가 주인공이자 짱이자 스승이자 뭐 아버지자 하여튼 되게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예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건 이제 과거분사 예시죠. 과거분사 예시. 자, 보시면 I drank spoiled milk by mistake. 나는 실수로 상한 우유를 마셨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 단어니까 이제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근데 두 번째 예시를 보면, I can read books written in English 라고 돼 있죠. 그죠? 얘는 길단 말이야. 왜? 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뭐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which, books니까 are, 요 정도가 또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근데 우리 내신에서 진짜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물어보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항상 이지선다를 걸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건단 말이야.
ing를 쓸지, pp를 쓸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 자, 첫 번째. 그냥 여러분들의 생식감, 요런 걸 믿는 거죠. 뭐다? 해석을 해본다. 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즉, 능동인지, 아니면 뭔가를 당한 건지 해석을 해보는데, 자, 요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게 됐으면, 뭐, 이 문제를 틀릴 리가 없겠지. 다 맞았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동사인지, 이거 정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일단, 당연히, 자동사라면 PP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왜입니까? 자,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반면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죠, 그쵸? 근데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수동태? 자, 여기 잠깐 빼서 설명해 볼게요, 수동태. 주어랑 목적어랑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나는 너를 뭐 때렸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뭡니까? 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가 한번 주어가 내가 해볼게. 그리고 얘는 뭡니까? B, PP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by 플러스 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동태란 말이죠. 그게 수동태인데 만약에 자동사야. 자동사라고 하면 이 목적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입장을 바꿀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동사는 절대 수동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만약에 자동사라면 애초에 PP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수동태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즉 능동태인 경우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 왜요? 봐봐요. 여기 수동태가 됐으면 이 목적어가 지금 주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남을 수가 없겠지. 왜? 이미 목적어였던 게 일로 온 거니까. 단,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삼형식의 얘기고요. 만약에 사형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식의 수동태. 사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주어, 동사, I-O, D-O잖아요. 자, 그럼 얘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냐? 얘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냐? 보통은 이렇게 오죠. 얘가 일로 와. 그 다음에 얘는 다시 PP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y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동태가 사형식의 수동태가 되면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요. 왜? 애초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있었던 애였으니까 하나가 앞으로 주어로 딸려 나가도 이렇게 하나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형식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수동태가 됐으면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으면 아, 이게 수동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잖아요. 그죠? 얘가 일로 와. 얘가 내려와.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형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목적 보호만 남아 있어. 그러면 뭐야? 수동태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가셨을 거라고 믿고 나머지는 이제 또 뭐 문제 풀거나 그때그때 설명을 더 해드리겠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단 사호형식 동사가 쓰였다면 PP여도 목적어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을 수 있어? 목적보가 남을 수 있다.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자, woman given candy. 사탕을 받은 여자죠. 그게 내 학생이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PP가 쓰였잖아요. 이게 만약에 삼형식이었을 것 같으면 이런 게 못 남는다는 거지. 근데 given은 여기서 지금 뭡니까? 사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남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 목적어가 원래 두 개 있었던 애였고
하나가 앞으로 딸려 나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형식, 두 번째는 오형식이죠. 캐리라고 불리는 남자는 잘생겼다. 뭐 사실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사실적인 그런 명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뭡니까? 얘는 목적 보호가 남은 케이스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형용사 구의 세 번째 전면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 아니면 뭐副자로 치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자, 요 경우는 이제 형용사가 된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The woman in the classroom 요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여자를. 교실 안에 있는 여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자, 명사 꾸며주니까 당연히 뭡니까? 형용사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됐으면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네. 다 푸셨겠죠, 그죠? 아, 근데 참고로 5번은 풀지 마세요, 5번. 5번은 풀지 마시고, 뭐 이미 푸셨겠지만, 네. 5번은 빼고,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I had a very depressing day입니까? depressed day입니까? 자, 일단, 자, 요런 이 감정에 관한 이 동사들. 예를 들면은, interest. I am interested입니까? interesting입니까? 당연히, I am interested가 와야죠. 왜? 이런 감정에 관한 것들은 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 타동사들입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이 interest는 흥미롭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흥미롭게 하다예요. 흥미롭게 하다. 남을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된 게 흥미로움 당한 게 내가 흥미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 놀래키다도 마찬가지야. 내가 놀란 게 아닙니다. 내가 놀란 게 아니라 남을 놀래키다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놀랬으면 I am surprised 이렇게 돼야 돼. 마찬가지 논리로 depress는 우울하게 하답니다. 그러면 이 날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날 자체가 어떤 요일 자체가 우울해진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depressing이 와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반면에 그 소녀는 이제 기뻐진 거지, 신나진 거지, 그지? 그 축구 경기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얘는 excited가 와야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논리로 따져도 이게 이제 삼형식 타동사니까 만약에 수동태가 됐다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겠지. 그죠? 바로 전치사 나왔잖아요. 전치사. 목적어가 안 나오고 뭐 by 주어처럼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요.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 We've become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unproving absence. 그러니까 뭡니까? absence는 결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승인받지 못한 결석이잖아요. 그렇죠? 결석 자체가 뭔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unproved 이렇게 되겠죠. unapproved. 자, 그다음에 4번. This means people and jobs. 어쩌고저쩌고 이 아이. 자, 여기서는 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냐? 여기서는 이제 대시 생략되겠죠. 이건 의미하는데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랑 일자리인데 어떤 겁니까? involving 포함하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우길 수 있죠. 아니 포함하는이 아니라 포함된 걸 수도 있잖아요, 쟤네가. 그랬다면 만약에 이게 PP였다면 이 아이라는 뭡니까? 이 목적어가
못 나왔을 거라는 거지. 전치사를 달고 명사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 왜? 얘는 삼형식 타동사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으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막 헷갈려 막 헷갈려서 열받아. 어, 헷갈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 몇 형식 동사인지 파악하시고 목적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전치사가 나왔는지 목적어가 나왔는지 전치사가 바로 나왔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아니 그리고 뭐 전치사 안 나왔어도 그냥 아무것도 없거나 예, 그거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resources.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us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바로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잖아요. 네,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자, 그다음에 7번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여기까지는 그냥 나가리고 그 산업혁명 이래로 technological advances have changed. 그 기술의 이 발전이 바꿔놨어. The nature of skills. 그 기술의 어떤 본성, 본질을 바꿔놨습니까? 근데 어떤 기술이냐? 근데 필요로 되어지는 해야 되겠죠. 아니, 쌤, 근데 기술이 뭔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항상 또 얘기하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었을 거라고. 이게 능동이었다면. 왜? 니드는 삼형식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능동일 때는. 근데 수동이 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바로 전치사가 나오죠. 전치사.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다들 이해가 갔을 거라고 믿고, 자, 그다음에 8번. 8번 가보겠습니다. 캄페니스. 자, 이제는 쉽죠. 만드는 아니면 만들어진 둘 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뒤에 보면은 폴란드 월드라고 명사 나왔잖아. 목적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producing. 이쯤 진짜 감 오지, 그지? 네. 잘하고 계십니다. 따봉.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much of the moisture.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Much of the moisture that supported its rainforest. 그 대부분의 이 수분인데, 자, 어떤 수분이냐면,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그 열대 우림 그 서식지를 이라고 지금 이렇게 통째로 관계되면서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런 게 came in the form of 어떤 형태로 왔냐? moisture laden clouds. 그 수분을 머금은 어떤 구름의 형태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구름은 구름인데 불어오는 그 구름이냐? 지가 이제 불어오는 거냐? 아니면 불려진 거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의 논리로 의하면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마치 불러온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의 불러오이는 자동사로 씁니다. 자동사.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애초에 PP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런 거는 좀 요런 거는 좀 그렇지. 좀 헷갈릴 수 있죠. 요런 건 이제 우리가 감으로 익혀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경험으로 익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거지.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With my heart beating이 올 거냐? beating이 올 거냐? 내 심장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 뭐 뛰는 채로 아니면 뛰어진 채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싸움이 되는 거지. 내 심장은 자기가 뛰는 거냐, 아니면 뛰어지는 거냐. 약간 이 싸움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는 비팅이 맞아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아냐? 아주 정밀한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힌트를 주자면, 영어에서 수동태를 쓸 때는 있잖아요.
정답은 일단 블로잉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수동태를 쓸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수동태로 써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든 주체가 되게 명확할 때 좀 써줍니다. 보통.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구름이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때에는 블로잉을 많이 써줘요. 이거 자동사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경험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를 하나 넣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형용사 절입니다. 절. 형용사 절. 네. 잠깐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너구리. 자, 일단 첫 번째 형용사절의 대표적인 진짜 형용사절. 뭐냐면 관계대명사절이 있죠. 관계대명사절. 자, 그래서 명사 뒤에서 끊어준다. 그 명사를 전문용어로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다음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단 소유격 제외. 소유격 뒤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 know the man who, 둘 다 가능하죠, 그죠? 사람은 둘 다 가능합니다. is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남자를 알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 했죠, 그죠? 이렇게 이걸 지워버리면 뭡니까? 그냥 구가 온 거랑 똑같죠. 형용사 구가 온 거랑. 그게 이제 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the bag.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입니까?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이 가방이 was expensive. 되게 비싼 거다. 부럽네요, 그죠? 네, 부럽네요. 그래서 내가 샀던 가방은 비싼 가방이다. 비싼 가방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부터 yesterday까지가 싹 다 더 백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긴 형용사, 절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that을 제가 굳이 괄호로 친 거는 뭡니까? 이 that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명사, 동사가 나온 것 같아 보여요. 원래는 이 명사를 두 개를 연결하려면은 전치사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서로 의미가 다른 명사가 겹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상관없죠.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대학교. 얘는 이 명사 두 개가 합쳐져서 의미를 이루고 있잖아. 이런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가방, 나. 여기 지금 뭐예요? 명사, 나 명사죠. 그쵸? 뭐? 동사잖아. 그치? 이렇게 가방, 나. 이렇게 아무 말도 연관이 안 되는 거는 전치사가 껴들어가야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명사, 동사 이렇게 보이는 거면 거기에는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소유격이죠, 소유격. 소유격의 특징은 뭡니까? Eyes are blue.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소유격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생각보다 좀 생각할 게 좀 있는데 예를 볼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적 용법.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해석해 보시면 I have two sons who become doctor. 네, 의사가 된 아들이 두 명이 있다. 의사가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두 번째, 나는 두 명의 의사가 있다. 그리고 걔네 둘 다 의사가 되었다. 엥? 뭔 소리야?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걔네 둘 다 의사가 됐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차이입니까? 이 컴마 하나가 있고 없고가 도대체.
에? 도대체 이게 뭔 차이지, 이게?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 컴마 하나로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문법보다는. 자, 첫 번째 정도는 뭐냐면, 얘는 나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두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딸이 더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아들이 뭐 슈퍼마켓 장사꾼이 된 아들이 뭐 100명이 더 있는지, 뭐 5,000명이 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해석이. 나는 일단 딸은 모르겠지만 아들은 두 명이 있어. 여기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지 네 명이 있는지 열 명인지 모르는 건데 아래 거는 난 두 명이 있고 근데 걔네는 둘 다 의사가 됐다는 거. 이해 가셨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해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안에 뭐랑 뭐가 들어있냐면 접속사랑 대명사가 들어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똑같죠, 그죠? 정말 그냥 완전 그대로 똑같잖아, 그지? 그럼 얘네가 이제 똑같아지려면 얘네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자 자체가 똑같으니까 완전 똑같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글자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당연히? 이 후랑 엔드 데이가 이 후랑 엔드 데이가 똑같아지면은 이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 안에는 이 접속사랑 대명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 무조건 굉장히 별표 5억만 개 진짜로 너무 중요합니다. 5천만 개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서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원리는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죠? 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법은 문장 전체가 선행사로 올 수도 있다. 요건 뭔 말이냐 볼게요. I know where you live. 네가 어디 사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습관을 들여주세요. 뭐라고?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처럼 그리고 접속사, 그다음에 대명사 뭐 선행사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리고를 꼭 넣어주세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너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대. 뭐 내가 뭐 연쇄 살인마인가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알아둘 거. 동격의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얘는 이제 명사절 대신데 동격의 대시라는 게 뭔지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겁니다. 동격의 대는 반드시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요. 추상명사. 꼭 기억하세요. 추상명사. The fact 이런 거 아니면 뭐 rumor.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 뭐 situation. 수없이 많은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런 추상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데 카리나 is cute. 아, 근데 카리나 열애 인정했다가 날아갔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남이 연애하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 뭐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것 또한 연예인의 어떤 이 자질이다. 연애를 안 하는 것 혹은 숨기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제 이 카리나를 대체할 사람이 누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카리나가 귀엽다는 사실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완전한 문장.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the fact라는 거랑 이 that 자체가 는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장이랑 같은 거다라고 한 번 더 서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를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선행사는 이제 관계대명사일 때 쓰는 경우고요. 얘는 그냥 이 대시라는 애를 통해서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문장으로 풀어줬다. 근데 얘는 명사절이다. 왜? 얘가 명사니까. 는이잖아요. 그쵸? 얘가 명사니까 이 절도 명사절해야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왓절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the thing that I want is nothing.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뭐 무소유의 뭐 그런 거라고 치고 자 이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뭐를 외워야 되냐면 이 덧땡들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왓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왓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게 왓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일단 요거는 일단 외워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고, 덧땡듯이 왓이랑 똑같다.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얘를 왜 이름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한 반대, 왓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기냐? 왜냐면요, 얘가 이제 선행사잖아요. 그쵸? 명사, 즉, 선행사. 얘는 뭔데요? 관계대명사. 이 왓 안에 뭐야? 이게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는 품사로 치면 뭡니까? 품사로 치면 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거 지금 형용사절이잖아요.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그쵸? 와, 완전 실수, 쏘리. 여기까지죠, 쏘리, 쏘리.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잖아. 굳이 따지자면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여기서는 I want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그죠? 근데 what은 뭐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형용사일 텐데 더띵 대시라는 경우 결국 뭐야? 여기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으니까 보니까 얘를 꾸며주는 결국에는 명사라는 거지. 얘는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잘생긴 캐리 이런 뭐예요? 결국에는 이 잘생기는 형용사지만 잘생긴 캐리까지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이 통째로는 다 명사란 얘기지. 그래서 what은 이름은 관계대명사지만 그러면 사실은 형용사 절을 이끌어줘야 되지만 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선행사가 뭔데? 얘는 명사잖아, 그치? 명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꾸밈의 대상이 되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불러요? 결국에는 명사절이다. 결국에는 명사절이다. 형용사, 아니 뭐야,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좀 특이한 애지.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이해 가셨죠?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얘는 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도 부르지만 결국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what I want. 랑 똑같지만 우리 저번에 그 명사 명사를 절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서 의문사절이 있었잖아. 의문사절. 아니면 뭐 대절도 있었고 뭐 if나 아니면은 whether도 있었고 그죠? 그 중에서 이 의문사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I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명사절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얘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에. 얘는 좀 신기한 애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휴.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는데, 문제는 누구랑 풀어볼 거냐면, 좀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물 좀 마시고 있을 테니까, 물 좀 마시고 있을 테니까, 풀어보세요. 아, 잠깐. 이거 화면 조절을 안 해줬구나, 쏘리. 8번까지. 자, 다 되셨죠? 그죠? 아, 진짜 너무 쏘리한데, 이 6번은 풀지 마세요, 6번은. 6번은 풀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봅시다. 자, 틀린 문장을 고르고 이유를 밝혀달랍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education. 교육이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데, the trunk of the tree. 이 나무의 이 트렁크가 뭐야? 줄기였나? 네, 하여튼 이 지식에 뭐 줄기를 뭐 포커스를 해야 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영어는 있잖아요. 영어는 문장이랑 또 다른 문장 1이랑 문장 2를 컴마 하나로 절대로 합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합치는 게. 문장 1이랑 문장 2를 컴마로 합쳐주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이건 있지. 선생님, 그런 거 봤는데요. 이건 있지. 어떤 거냐면, I love, 뭐야,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son.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을까, 이강인, 리, and, 김민재, 킴.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and,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이 컷만 이제 문장으로도 상관없다고,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딸랑 컷만 하나로 1이랑 2랑은 못 읽는다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이 1번 문제에서 그 짓을 한 거야. 봐봐. 이 컴마도 여기 지금 뭐예요? 포커스 온이라고 동사 1이 나왔는데 지금 리빌스라고 동사 2가 그냥 못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빌스를 뭘로 고쳐줘야 돼? 리빌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빌 사는 게 뭔데? 뭐가 지금 밝혀주는 거야? 어, 전문장 전체를 다 선행사로 썼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겠죠. 그죠? ing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용법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 보겠습니다. 어? 대문자가 돼야 되죠, 그죠? 자,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인 이 발전이 have changed. 변화를 시켜왔어. The nature of skills.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그쵸? The nature of skills. 기술의 본질을. 어떤 본질인 겁니까? Needed in workplaces. 노동 장소에서,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스킬을 바꿔왔다. 그리고 creating.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하나씩 더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Certain types of jobs and destroying others. 주어 to 나오고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and를 없애주면 되겠죠. and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는 이것도 지금 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ich is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죠. which is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1번 문제에서도 which is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러면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and가 없어져야 되지. 그럼 왜 없어져야 되냐?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것도 다시 잘 떠올려 보세요.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이 위치 안에는 뭐랑 뭐가 들어있다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관계대명사를 정말 써주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컴마 찍고 and it is를 다 써주면 되겠죠. creat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왜? 요거 자체가 뭐랑 똑같은데? 위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치면은 which is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얘를 다 생략해주고 그냥 creating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9 out of 10 nutritionist 그 영양학자 중에 이 10명 중에 9명은 view this 이거를 보는데 이게 증거로 본대요. 증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증거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추상명사 여기서. 증거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말고 심증 같은 거지. 그리고 봤더니 근데 이건 있어요. 추상명사가 쓰였다고 무조건 다 동격의 대신 아닙니다. 근데 동격의 대시 쓰였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격 대시 쓰였다면 무조건 그 앞에 추상명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자, which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뒤를 보세요.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완전히 마블을 다 잃어버렸다.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동격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번. Huge subsidies. That 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은 관대 대신지 아니면은 동격 대신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접속사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죠? 동격이라면 완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랑 동격은 둘 다 완전한 문장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격인 경우에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 추상명사가 있어야 돼. 그 접속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뭐 이게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라면 삼형식 타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인 거죠. 경우의 수를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나 대문자 이런 거 정말 너무 열받아잉. 자, 더 huge subsidies 큰 그 보조금인데 that 어떤 보조금이야? Poor nations give them.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얘는 사실은 해석상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목적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댐이 없어져야 됩니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ecies are found. 어떤 종들이 발견이 됐는데, in only one area. 근데 are called. 이게 이상하네.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바꿔야 되냐? 왜? 이상하잖아. 여기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또 있잖아요. 그치? 그럼 뭘 바꿔줘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뭘 바꿔줘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볼게요. 펄은 아까 전에 오형식 동사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수동태가 됐는데 endemic species라고 지금 목적 보어가 나와서 얘는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얘가 찐 동사고, 얘는 뭡니까? species are found가 아니라 R이 없어져야 되지. 그래야 어떻게 써주면 돼? which are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발견된 종, only one area. 한 지역에서 발견된 종이 불려지는데 엔데믹 스페시스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말이 되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6번 하지 말라 했고 6번은 하지 말라고 했고 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이거 느낌 와야 되죠. 왜? 사실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 추상명사거든. 그리고 위치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삼형식으로 끝났네. 완전한 문제 나왔잖아요. that 따주면 good 이렇게 되는 거죠. 이 that은 뭐다? 동격 that이다. 그러니까 동격 that은 뭐 아시겠지만 이 문장이라는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이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I couldn't expect. 나는 예상할 수가 없었어. that 뭐를 예상할 수가 없었냐? My girlfriend could give me. 나에게 내 여자친구가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사실은 I가 주어고 couldn't expect가 동사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절로 해석하니까 뭔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what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나는 그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that 내 여자친구가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거를 난 예상할 수가 없었다. 뭘 줬을지 예상할 수가 없었다. 왜 예상할 수가 없었겠어요? 뭘 줄 수 있었는지? 왜 예상할 수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나한테 뭘 줄지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젠장.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띄어져 있냐, 이게? 띄어져 있네요. 네,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 좀 쉬어갈 겸, 이번에는 좀 귀여운 녀석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여운 녀석과, 죄송해요. 제가 감기,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 제가 그래서 담배도 펴본 적이 없는데, 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더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형용사절, 관계부사절 있습니다. 관계부사절. 얘도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단 관계부사는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know the place. 위치를 쓸 거냐, in which를 쓸 거냐, 그 다음에 you live. 자, 일단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셨으면 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관대 뒤에는 불완전,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한 문장이 온다.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주어, 동사,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위치를 골라주셔야 돼요. 여기 가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전치사 이는 이동이 가능해요. 어디가 이동이 가능하냐? 절대 문장 끝이 아닙니다. 문장 끝이 아니고 이 관계대명사의 수식이 끝나는 데죠. 이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문장 끝이지만 문장 끝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이 끝나는 지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야 지금 문장이 사실은 끝난 곳에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얘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처리 얘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장 끝이 아니잖아 이게. 일로 와야지 일로. 전치사가 이쪽으로 와야죠 이쪽으로 동사 전에. 그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어쨌든 죄송.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이동이 이렇게 가능한데, 자, 이럴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넷 중에 하나야, 만약에 요게. 네 개가 뭐냐면 시간, 장소, 이유, 하나 또 뭐 있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거 중에 하나면 어떻게 되냐면 변신이 돼요. 뭘로? 시간일 때는 뭡니까? when. 장소일 때는 where. 그러니까 이유일 때는 why. 방법일 때는 how. 이렇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즉 얘는 장소잖아요. the place가 where로 바뀔 수 있는 where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where로 바뀌었어 이게 관계 부사로 인위치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where이 되어 있으면 you live 다음에 어가 지금 빠져 있죠. 봐봐. 원래 이 인이라는 애는 여기로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인 다음에 원래 뭐가 비어 있지? 선행사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플레이스가 비어 있는 거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더 플레이스로 명사가 비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지면 관계대명 그 뭐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지면 제가 뭐라 그랬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 장소에서 살다잖아. 동사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이 경우에는 이제 부사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입니다. 왜? 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끼치는 수rek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왜 관계대명사예요? 명사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어요. 주어는 뭔데? 명사죠. 목적과 관계대명사. 뭐가 없어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어요. 목적어는 뭔데? 명사죠. 단, 소유격만 예외라고 했죠. 얘는 좀 특이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왜 완전할 수밖에 없냐면 소유격은 뭐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봅시다. I know the boy who's 뭐, who's 뭐 할까요? 아까 전에 썼던 예만 eyes are 초록색이라고 합시다. 그린. 예. 자, 얘는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I know the boy and his eyes. 소리. 이거 안 지워져, 이거. 제발 지워치란 말이야. 렉인가?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아, 됐네. 이게 좀 버퍼링이 좀 걸리네. eyes are 그래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다시 펜을 바꿔서 무지개 펜이 생각보다 좀 별로네. 네. 자, 얘부터 얘까지는 똑같죠. 얘부터 얘까지는 또 똑같고. 그러니까 그 뭐 얘랑 같아지면 되잖아요. 결국 소유격 관계대명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his. 얘는 굳이 품사로 치면 뭐겠어요? 아이지스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로 생각하면 되겠죠. 형용사가 빠져있다, 뒤에. 근데 그냥 형용사도 아니고 좀 쓰레기 형용사죠. 왜? 고작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좀 쓰레기 형용사 말고 귀중한 형용사는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겠죠. 주어, 동사, 보어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I am happy. 왜? 얘는 여기서 해피를 빠져버리면 이상한 문장이 돼. 그 문장이 깨져버리잖아요. 형식이 바뀌잖아요. 혹은 오형식일 때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중요한 거겠지. 그런 거 말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의 이 형용사는 좀 수액이죠. 없어도 되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관계부사는 왜 관계부사다? 뒤에 부사가 빠져 있어서 그렇다. 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뒤에 부사가 빠져 있는데 부사는 빠져봤자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짜증나는 거. 자, 일단 교재를 볼게요. 자, 관계부사절. 요게 뭐냐면은 일단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전치사가 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단 관계대명사니까 대실 때는 못 와요. at that 이런 거 못 옵니다. 전치사가 이 관계대명사 바로 앞으로 오려면 무조건 위치여야 돼요. 대는 안 돼.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짜잘짜잘한 게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관계대명사 짜증나게. 자, 그 다음에 이 LH는 앞에가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바뀌어 있다고 했죠. 근데 좀 특이한 거 뭐냐면 얘는 이제 선행사잖아요. 근데 선행사가 너무 일반적이야. 뭐 더 타임 이런 거나 예를 들면 일반적인 거 뭐 있어? 더 타임. 에? TY를 써먹으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지우개 버퍼링 왜 이렇게 더 타임이라든지 더 reason, place 그다음에 더 way
이렇게 일반적인 선행사일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선행사를 그냥 안 써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그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뒤에 있는 관계부사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줄 수가 있다고 앞뒤로. 근데 둘 다 없어지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요. 일반적인 경우에. 영어는 생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같은 논리로 이 인위치가 이제 뭡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왔죠, 그죠? 미칠 때만 와야 된다 해서 대실 때는 못 와요. 그래서 더 where, place는 where로 바뀌고 요 과정을 생략을 했어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 reason도 똑같은데 이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 요게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또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더 way는 how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 다 드는데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돼. 얘만 쓰거나 얘만 쓰거나. 그래서 더 way or how 이렇게 돼요. 같이 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대시 뭐냐면 이제 관계 부사 대시예요. 아니 쌤, 관계 부사 대, 관계 대명사 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이 사실 어려워서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관계 부사 대시 뭐냐? 앞에 있는 선행사가 너무 뻔해. 그럴 때는 관계 부사 대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the reason why 대신에 that 이렇게 해서 써준다는 거죠. 너무 뻔할 때는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the way나 how는 둘 중 하나만 써야 된다. 반드시. 선행사가 일반적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선행사를 생략해도 되지만 관계 부사를 생략해도 된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대수로 바뀔 수 있다. 선행사를 확인해라. 일반적일 때. 전치사가 that 앞에로는 옮겨올 수 없다. 반드시 위치여야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관계부사의 계속정법, 관계부사도 계속정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 관계 대명사 안에는 뭐가 있었죠? 접속사 플러스 그 대명사가 있었지, 그치? 근데 관계부사는 뭐가 없는 거다? 부사가 없는 거라 했으니까 관계부사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래서 이 where 같은 거에서는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 and there. there를 이제 부사란 말이에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서 너랑 나랑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대로 부사니까 뭐 뒤로 써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대망의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좀 파일이 좀 깨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가운데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요번에는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자 화이팅 풀어보세요. 네, 오케이 다 푸셨죠?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마리아 수톤이라는 사람이 was a social worker 그 사회적인 그 노동자였는데 이 in a place 어떤 장소에서였어요. 근데 뒤를 봤더니 자 위치 다음에는 불완전, where 다음에는 완전. 근데 the average income was very low.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So where? 근데 만약에 이 위치 대신에 in이 있었다 그럼 상관없죠. 혹은 이 뒤에 in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뭡니까? where 못 고르는 거죠. 이렇게 냅니다. 이게 치사하게 전치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 which랑 when. 보자마자 뒤를 봐야겠죠. We are most vulnerable, alone or in pain. 뭡니까?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완전한 문장. when. 그러면 너가 쉽죠?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3번. 3번 보시면 또, which랑 where. 좀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D를 봤더니, 뭐가 없습니까, 지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which. 해석을 해보자면, 이 항공로라는 게 have fixed, 가지고 있는데, 이 정해진 폭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이 정해진 또 고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게 걔네들이 나눈다는 거죠. traffic. 그 교통을. 어떤 교통?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니는 그 교통을 나눠준다. 그게 아니고서야 뭐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부딪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3차원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너는 일로 가, 나는 일로 가 이런 거 나눠주겠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4번. 자, 4번 보시면 더 way라고 나오고 how랑 how는 무조건 같이 못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치. 됐죠? 이니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었죠? 일반적이니까 that 그런 거 쓸 수 있었죠. 쉽습니다. 엥? 매우 쉬워요.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they have vital skills. 되게 중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 근데 뒤를 또 봤더니 they can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한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with which. 됐죠? 그리고 참고로 좀 해석을 할 때 있잖아.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 자, 이 with이 들어가서 뭔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팁을 드릴게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뒤로 이제 넣어서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볼게. 그들은 중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 보자마자 어떤 스킬 마음속으로 어떤 스킬이냐면 they can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with the skill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스킬이야? 패스 온 투 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다음에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스킬 명사 하면 이상하잖아. with 스킬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너레이션 skills. 아, 말이 안 되잖아. with skills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6번. 6번도 보시면 볼게요. If lying is discovered. 그 어떤 거짓말 치는 게 발견됐다면 it weakens the general practice of truth telling. 그 뭡니까? 이게 약화시키는데 그 일반적인 관행,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을 진실의 일반적인 관행을 약화시키는데 telling 뭐 하면서 어디 봅시다. human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와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오리치 다음에는 뭡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human communication relies. 그래서 뭡니까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니치를 불러야 되겠죠. 아니 쌤, realize가 어떻게 지금 뭔가 뒤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realize가 자동사입니다. realize가. 그래서 항상 rely on 해야지 내가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on 뭐 truth telling 이렇게 와줘야 되겠지. 그냥 이제 오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는 이렇게 전치사를 뒤에 한번 놔보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7번. 그가 입증을 했는데 that 뭐를 입증을 했냐? bats 그 박쥐들이 emit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죠. high frequency sounds 그 고주파 사운드를. 그 다음에 또 위치냐 위치냐니까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They can locate objects as small as flying insects. 뭡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죠? 이게 됐지. 그리고 이게 만약 헷갈리면은 with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배치를 시켜봐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they can locate objects as small as flying insects with high frequency sounds 이렇게 되겠지. 비어있는 자리 자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 with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지.
그 관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8번. 어? 이런. 8번. 자, 아네미아는 컨디션인데, 아네미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컨디션이에요. 근데 위치 뒤에는 불완전, 이니치 뒤에는 완전. 더 헤모글로빈, content of red blood cells 이게 다 주어져 그쵸? 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함유량이 is insufficient. 뭐야? 주어 동사 보어 하나 맞잖아. 이니치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적혈구의 그 뭡니까? 헤모글로빈 레벨이 컨텐트가 불충분한 거니까 이거 그건가 보네. 그 빈혈 같은 거니까 빈혈. 어쨌든 정답은 이니치. 자,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 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일단 다시 이제 음, 나로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형용사 절 두 개밖에 없었다. 형용사 절. 뭐랑 관대절. 그다음에 관부절. 참고로 관계부사의 이름이 부사라고 해도 부사절 절대 아닙니다.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뒤에 부사가 없어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형용사 구도 배웠죠? 뭐 있었죠? 투부정사. 그다음에 ing, pp.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다음에 전면구. 이렇게 있었죠. 이게 형용사의 끝이다. 형용사의 끝. 이해 가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여기 지금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이제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 해가지고 뭐 시제, 뭐 수일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학기 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교재에서 우리 그 내신 교재에서 그때그때 설명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이제 부사 파트만 하고 이제 바로 내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